조금 영어에 대한 구문이나 문법이나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콱 막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단어 책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선생님 이 책 쓰는 게 괜찮나요? 이 책을 봐도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저에게 많이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선생님 어떤 책을 골라야지 좋을까요? 라는 그 질문보다는 선생님 제 영어 공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공부해야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더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책들을 제가 다 사보진 않았는데 저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쭉 봤을 때 단어책들은 다 너무너무 좋아요. 예, 이 신유형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심으로 단어책을 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단어책을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어를 외우고 계신 그 방법들이나 단어를 접근하신 방법들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제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오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책, 특히 공무원 중심의 단어책들은 다 괜찮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단어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짬뽕 되어져 있는 단어책들이 있어요. 뭐 토익, 공무원, 편입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좀 두꺼운 단어집들이 있습니다. 피하셔야 될 단어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책들만 아니라면 공무원들만을 위해서 나온 단어책들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그 책들을 쭉 외워도 여러분들 시험에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거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단어 수준이 높지 않다, 내가 초시생이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발 어려운 단어책부터 고르지 말고 여러분 수준에 맞는 단어책, 중학교 단어책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단어는 모르고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고등학교 단어만 쭈루루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수준에 맞는 단어책을 고르라는 말씀을 제가 본격적으로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단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단어책들 보면 보통 한 대씩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씩 많으면 40개, 50개, 적으면 20개, 또 30개 이런 식으로 단어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데이 투 데이로 외워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외워야 될 양을 정해놓고 오늘은 1대 외우고 또는 오늘은 1, 2대 외우고 내일은 3, 4대 외우고 그런 식으로 단어를 쭉 외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외우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써서 그렇게 외우는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무원 공부는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런 점을 따졌을 때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앞에 특히 앞쪽에 나와 있는 단어일수록 잘 외워져서 가지만 중간 넘어서서 3분의 2 이상 갔을 땐 결코 이 중간 부분과 앞 처음 부분에 나온 단어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데이 투 데이 이렇게 차근차근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양을 조금 많이 해놓고 복습하고 또 많이 해놓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내가 1대만큼 완벽하게 외워야지 2대만큼 완벽하게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단어 외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에 많이 남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예를 들어서 1대부터 3대2 또는 1대부터 5대 외우셨으면 그 다음에는 뭐 4대부터 6대2, 6대부터 10대 외우시고 다시 1대부터 10대2까지 이런 식으로 복습할 수 있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는 기간 동안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습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대부터 50대를 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30%에서 50% 이상의 단어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복습하는 구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단어를 외울 때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동사를 외울 때 너무나 잘못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동사의 뜻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뜻이 좀 상반되거나 전혀 다른 뜻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동사는 2가지 이상의 뜻을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동사는 다양하게 쓰이고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뜻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독해를 할 때 굉장히 이건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단어를 외울 때 중요한 건 뭐냐? 동사만큼은 2개 이상의 외움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째, 여러분이 독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손독해도 하시고 구문독해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실 때 나오는 수거와 이어동사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표시해 놓고 또는 관용적인 표현 같은 것들, 해석이 잘 안 되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해놓거나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어려웠던 단어들은 꼭 옆에다가 써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으로 쭉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독해하거나 독해 문제를 풀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구문 독해를 하거나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툭 나왔는데 모르는 단어 나왔네? 하고 넘어간다면 그거는 결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단어 공부를 할 때 드리고 싶은 4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직은 여러분 공무원 기출단어를 외울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공무원 기출단어로 막 달려가시는 분 계세요. 절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유형에 바뀌면서 공무원 기출단어보다는 고등학교 필수단어나 수능 필수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공무원 필수단어보다는 여러분 수능 필수 또는 고등학교 필수단어에 집중하셔야 여러분 독해 실력이나 여러분 어휘 문제를 맞히시는데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발 어려운 단어부터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독해, 문법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정말 필요한 필수 단어부터 차근차근 외워가셔야지 공무원 시험에는 공무원 기출단어가 최고래 그래서 공무원 기출단어부터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 단어 공부에 굉장히 큰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